11월 7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미국 대선이 갈피를 잡으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렇게 변동성도 해소가 되자 앞으로 상승의 전망이 더 강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뉴욕 증시, 트럼프 트레이드랑 달리 우리 증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듯한데요. 지금 오히려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 이 안에서는 종목의 힌트를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차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시각 기준으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표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SK하이닉스가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는데 지금 삼성전자 상승 전환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강력하게 상승했던 SP 지금 1.26% 하락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만 0.11%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안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급락에 의해서 3%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지금 8% 가까운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힘이 약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선기자재, 우주항공 내에서는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종목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만날 종목은 바로 BHI입니다. 오늘 흐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원전에 LNG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키워드 잡아보면 좋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BHI의 첫 번째 키워드는 수주 증가입니다. 우선 상반기 수주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급증을 했죠. 그쵸. 상반기에 한 4천억 정도의 네. 수주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수주 잔고가 이제 2024년도까지 가면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수주 잔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HRSG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하는데 이게 LNG 기반으로 한 그 복합 화력 발전의 이제 설비가 될 것 같아요. 요 발전에서는 이제 터빈이 되게 중요한데 이 스팀 터빈, 가스 터빈과 함께 3대 이 핵심 설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주들 위주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LNG 모멘텀이 좀 가장 클 걸로 이렇게 좀 보여요. 아무래도 화석 원료로의 이제 귀환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HRSG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LNG 시장이 이렇게 좀 커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현재 LNG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국내에서도 이 LNG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지금 수주로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그 최근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효율량 기준으로 LNG 비중을 2030년대까지 한 43%까지 거의 뭐 반 정도를 LNG로 쓰겠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재밌게 수치로 좀 바꿔보면은 이제 석탄 발전이 28기를 이제 LNG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36년도까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14기가와트시가 될 것 같아요. 기가와트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발전소 하나가 1000메가와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눠보면은 14개 발전소를 짓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요. LNG 발전소. 네. 근데 여기에서 BHI가 쓰는 이 제가 HRSG 같은 경우가 이 한 기당 한 4천억 정도 기자재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한 10% 정도가 요 설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사는 한 연 400에서 500억 정도가 현재 추가적인 매출이 계속 한 10년 동안 나올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상당하네요. 올해 초에 이미 수주가 정말 말 그대로 급증했는데 이제 앞으로 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폭증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BHI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원전 모멘텀입니다. 이 대선 관련해서 수혜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원전인데 또 BHI는 또 얼마나 강할까요? BHI가 사실 2024년도 네. 상반기 매출을 보면 원전 쪽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전 보조기기 쪽을 얘네가 매출이 잡히는데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뭐 CLP, 뭐 CPTS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신규 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부진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내에서 신한울 3, 4, 5기가 이제 건설 재개가 이제 막 시작이 됐죠. 근데 이 발전소 두 개에서 또 이제 재밌게 수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원자력 BOP 보조기기거든요. 요게 한 3천억 정도가 이렇게 기자재로서 들어가요. 근데 당사가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이 BOP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반 딱 뜯어도 수주가 한 1,500억 정도 이게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LNG 쪽 수주 증가와 함께 더불어 원전도 이 신한울 3, 4기하고 같이 맞물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가 해외 쪽의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 발주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가 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인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 BHI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해외 시장 안에서 수주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HI의 세 번째 키워드는 네,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해 주신 첫 번째 더블 모멘텀으로 잡아주셨는데 그렇죠. 단연 LNG에 그리고 원전까지 더해보면 얼마나 시너지가 날까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서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보면 매출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HRSG 하고 LNG하고 원자력에 대한 매출액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과 더불어 이제 수익성도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수익성 자체도 이제 굉장히 지금 턴어라운드 돼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되게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폭이 계속 기대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굳이 예로 들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HRSG 같은 경우가 불과 2022년도만 가더라도 한 1,800억 정도의 매출이 났었었는데 2025년도에 한 2,700억까지 이렇게 점프업이 되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한 100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그 2025년도에 한 600억대까지 이렇게 점프업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고 중장기 성장폭이 확대되는 시기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 개선까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긍정적인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한 14,000원 정도를 이렇게 좀 14,000원. 잡아놓긴 했는데 네, 지금 좀 오르더라고요. 예, 좀 오르고 이제 그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 그렇죠. 네. 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서 네. 이런 것까지 하면은 조금 더 높여서 뭐 레인지를 좀 높여서 한 15,000원대까지는 일단 한번 보고 네, 그때 또 좋습니다. 한번 또 네. 정정하면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지금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요. 15,000원 선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 관련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 대선 후보 어떤 후보가 되든 바이오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는데 오늘 바이오 내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어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이 종목은 시총 3조 원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고 맞습니다. 계세요, 이 종목? 저는 그 오늘 제약 네. 바이오주들 빠지는 걸 보면서 네. 사실 뭘 느꼈냐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다 빠지는 그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빠진다는 게 어느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대선 관련주로 가고 그렇죠. 어떤 거는 빠지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데 다 빠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차익 매물 정도 나오는 소화한다. 크게 뭐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새로운 뭔가의 이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빠질 종목 먼저 빠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큰 말고. 이런 네.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 되려 좋은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보다가 이제 저가 매수 그동안 못 샀었던 것들 네. 이제 가격대가 빠져서 부담이 없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시총 3조를 왜 도전할 걸로 보이느냐 이렇게 네. 봤는데 이 차트를 제가 이제 저점하고 와. 고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중장기 추세를 한번 해서 그려봤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단기로 이익이 나면은 최고 좋겠지만 기업의 업황을 보고 기업의 실적을 봤었을 때 이런 중장기 흐름 차트를 놓고 보면 이 저점 고점을 연결하는 차트가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그림을 그냥 짜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업의 흥망성쇠가 좋고 나쁨이 다 들어간 거고 이미 가운데 선인 중장기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3조를 도달하는 저 빨간색 선이 한 5만 3천 원 정도 가격이고 저기를 목표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약에 대한 그 확장성 때문에 그러고요. 이게 IMVT 1402라는 이런 신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가 힘들 때는 이 기업의 특징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성이 좀 상당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가를 쓴 바이오 기업 가운데 당당히 이름을 올린 기업인데 또 개별적인 힘으로 시총 3조 원 달성이 가능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또 차장님께서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신 뭐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토클리맙. 사실 이름이 좀 생소해서 네. 이 기업이 어떠한 힘을 받을까 궁금해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측면에서 힘을 많이 받고 있나요? 네, 지금 스토리 조금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좋습니다. 자, 이 바토클리맙과 이게 1세대 자가면역 치료제예요. 네. 사실은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글로벌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뮤노만트라는 글로벌 회사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거고요. 1세대가 이 바토클리맙, 2세대가 IMVT1402 차세대 자가면역 치료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경쟁사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아르제넥스사의 비브가르토 SC가 있어요. 이미 2021년도 FDA 승인을 받았고 이게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인데 이게 피하주사 지방형하고 자가투여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피하주사형이 7월에 지금 올해 7월에 돼서야 중국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이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이 자가면역 자가치료제가 가능한 이러한 거가 될 것 같고 부작용 자체가 이 경쟁사의 아르제넥스 거보다 없다는 게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가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가 이 바토클리맙하고 차세대 자가면역인 IMVT1402가 한국하고 일본에서 권리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기술 이전도 기대가 되는데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죠. 예, 성장도 안 하고 흐지부진한데 기술 이전은 고사하고 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성장성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 이 바토클리맙 1세대 자가면역 치료제 매출 그리고 2세대 IMVT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매출 성장력이 2025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네. 2029년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매출 확장과 더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 재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최근에 오늘처럼 이렇게 네.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일종의 저가 매수 기회로도 기회를.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중증 무력증 그리고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2027년도에 이제 품목 허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IMVT1402가 중국 임상 진행을 했고 지금 중국에서 2025년 빠르면 지금 판매 허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와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떠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의 개별 R&D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연 성장 궤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성장성이 어떨까요? 가격 전략이랑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 53,000원 아까 시총 네, 3조에 도전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렇죠. 사실 뭐 매출액 부분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저는 좀 참 매력적인 게 보여요. 2023년도, 2022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한올바이오 파마가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제약에 대한 그냥 기대감만 있는 회사였는데 신한투자증권의 그 예측에 의하면 2024년도에 300억대로 점프업, 이 바토클리맙하고 제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게 이제 2026년도까지 보면은 1,300억까지 영업이익이 점프업이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ROE라고 자기 자본이익률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3조를 향해서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53,000원 시총 3조.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목표가 53,000원으로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